네,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 사람의 금품을 가져왔다면 죄가 될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0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죠. 네, 사건 벌어진 곳은 이 서울 사당역 지하상가인데요. 이 옷가게가 많은 곳이죠. 네. 지난 10일 새벽 4시 45분쯤에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가게 중 한 곳에 몰려들어 옷을 훔쳤다는 건데요. 이 양이 상당합니다. 이 무려 3,000벌을 훔쳤다고 하고요. 네. 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셔터를 오. 올리고 들어가서 진열해 네. 둔 옷을 거의 모조리 빼냈다고 하는데요. 이 계획적인 거죠. 이 인근 상인 말에 따르면 이 가게 오픈 시간 전을 노려서 네. 이 절도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새벽에 절단기까지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다면서요. 네,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. 이 업체는 이 해당 임차 건물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설업체가 조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달째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계속 네.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당연히 이제 건설회사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임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임차료를 내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이 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게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인데 이런 어떤 이론도 안 내고 몇 개월째 영업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머리가 1년 만에 다 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요.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사건의 발단이 오랜 기간 임대료를 밀리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건데 월세는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또 영업을 하잖아요. 저 같으면 좀 공감이 되거든요. 그 임대인의 입장이요. 네.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네. 이해를 하는 댓글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네. 거기 보면은 아니 가게를 빌렸으면 세를 내야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. 도둑놈 심보냐. 네. 그다음에 임대료 내지 않고 장사하는 거는 날강도다. 또 정당행위다. 누가 흙 파서 상가를 샀느냐. 제때 임대는 내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저는 이제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은 지금 1원도 안 내면서 연락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.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옷가게 주인이 장사는 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다른 해보는데. 방법은 없었을까? 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 네티즌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동조를 보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새벽에 그 주인이 없는 그 가게를 이렇게 뜯고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꺼내온 것은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절도죄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건설업 측은 이게 절도가 아니라 내가 밀린 월세 대신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, 변호사님? 아니 이렇게 네. 싸울 때 그거를 잘 조정을 해주라고 법원이 있는 거고 나쁜 사람 잡아가라고 경찰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월세를 못 받으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. 그 심정적인 부분은. 그런데 임대인이 법원이나 경찰도 아니잖아요.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옷 3,000벌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력구제 해버리면은 이 나라의 법치고 뭐고 그런 질서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동기는 양형을 정할 때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. 절도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소식을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요. 그 포털 사이트에 고민 상담하는 란이 있잖아요. 비슷한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월세 안 내는데 제가 물건 가져와도 되냐요? 어떻습니까, 변호사님? 네,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게 고의인 경우도 있고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요. 처음 찾아본 사례는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장님께서 월급을 안 줘가지고 이 지금 일을 했던 종업원이 가게에 있는 제품을 좀 들고 나와도 되느냐. 네. 이렇게 하면은 또 절도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죄가 되는 게. 그래서 그런가요? 절도가 되면 형은 또 얼마 받아야 되느냐.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다른 사례는 월세를 미납했는데 네. 집주인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. 정말 이런 경우가 있군요. 네, 근데 이거 저는 좀 집주인이 약간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. 요번 달 월세만 좀 못 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들어간 집주인은 무단 주거 침입도 되는 거 맞나요? 네, 당연하죠. 그렇군요. 네. 이은우 기자, 이번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? 네, 조금 이제 네.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절도에 대한 경찰 조사 전에 네. 이 임대료에 대한 민사 소송이 양측 사이에서
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손해본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이 절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경찰이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. 이 월세 소송도 이제 진행 중인 만큼 이 염두에 두고 양쪽 입장을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단순한 절도죄로 이 예단을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